백전백패예요. 남의 뭐 큰 돈 벌었다 그 사람 얘기지 본인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대로 해도 지는 또 손해 볼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 시간 통해서 강조해 주고 싶은 거는 그 본인이 중심이 돼 갖고 처음부터 뭐 그냥 하늘 날고 길라고 그래 그냥. 그러니까 어디 나 자신 내 꼬라지를 먼저 파악하자. 그다음에 냉정하게 종목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풀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을 풀어줄 거고 녹아날 거고 이 책을 왜 만드는지도 나올 거고 뭐 그런. 저는 85년도에 삼보증권하고 동양증권 합병하는 대우그룹사내 대우증권 첫 입사. 그러니까 그때 조사부 내 투자분석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85년도에 군대 제대하고 첫 입사한 게 우리 주시장 처음 입문한 계기가 되고, 투자분석부라는 게 지금 그 시장 분석이라든지 종목 분석이라든지 그 고객들한테 투자 전략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그 데이터를 만들고 시황지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거 그때는 이런 SNS 뭐 이런 인터넷이 없어갖고 이 먹지에다 타자 친 걸 밀어서 횡랑으로 전 지점 보내면 그거를 고객들한테 나눠주면서 했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때 첫 발자국 더 넣어서 그때 3년 동안 이게 신입사원인데 그때 제가 첫 그 경험이 그냥 초심자의 행운을 제가 너무 어마무시하게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주린이였죠 그때. 그때가 이제 그때 재무부가 300억밖에 안 되는 증권사를 3천억 대형화, 세계화 이렇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300억짜리 자본금이 3천억 되려고 그러면 10배 커지고 유무상 근데 그때 대우증권이 액면가가 1,000원인데 실제 시장에서는 800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을 한번 해본 거죠. 800원짜리인데 3천억 되면 한 5천원에서 7천원 정도도 되지 않을까. 그때도 800원짜리가 뭐 그렇게 되면 어마무시한데 그래갖고 그때 제가 돈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장인어른하고 아버님한테 이 생각을 해서 이제 투자를 했죠. 그러면서 3년 동안 일만 하는데 그게 얼마 된지 아십니까? 1억이. 그때 돈으로 거의 6, 70억 됐습니다. 왜? 800원이 5,000원에 털고 나왔거든요. 근데 유상, 무상, 뭐 증자를 한 20분 받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초심자 행운으로 그때 이제 대리급 정도 돼갖고 이제 투자분석부 그 정도 수준에서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뭐라 그럴까요? 별 생각이 다 나고 그리고 직장을 거기서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냥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또 한국경제신문이 이 내 그 사정 그걸 확인하고 대문짝하게 신문에다 내준 거예요. 대서특필로. 그게 제 인생을 꼬이게 하는 기초가 됐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소문나니까 돈을 너무 싸들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실력이 아니라 시대가 만들었는데 그 시대가 만들었는데 나는 내 실력인 줄 알고 또 그 30대 초반에 얼마나 또 그 날고 기고하고 뭐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사고를 치기 시작하면서 내 능력은 뭐 예를 들어서 내 돈그릇은 한 예를 들어서 뭐 10억도 안 됐었는데 뭐 500억 이상의 자산이 밀려서 내 권한에 의해서 운영이 되니까 기고만장한 거죠. 근데 그때가 89년도부터 시장이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92년도까지. 그러면서 그 많은 돈을 어떤 면에서 레버리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내가 50억 정도인데 그게 500억에서 운영을 했으니까. 그래갖고 그거를 청산하니까 마이너스 17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즐거움을 겪으면서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게
뭐 그때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한 거고 실제. 그리고 인생 쓴맛 아주 엄청난 단맛과 쓴맛을 변동을 공부해 보니까 인생도 한번 거기서 젊었을 때 한번 다 겪어본 거죠. 그 다음부터는 재기하는데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저는 힘들었던 게고 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주홍 글씨가 딱 이렇게 하니까 증권사에서 취직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쟤는 오면 사고를 친다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89년도인데 95년도 정도에 그 우리나라 최초로 그때가 외국계 증권사를 처음 허용을 해줬습니다. 합작. 그때가 신동방 그룹하고 페레그린, 홍콩계 페레그린하고 해서 동방 페레그린. 거기에서 이제 개인 영업을 안 하고 법인 영업을 하면서 재기에 성공해서 지금까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많이 느낀 거죠. 그 개인적인 어떤 초심자 행운, 그 다음에 또 이 전문 나이에 돈끝은 얼마 되는데 변동성,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본 게 300부터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3,300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그 재기하기 전까지 힘들 때, 그때 책을 무지 읽은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하루에 3권 읽기. 뭐, 그냥 이해 안 돼도 무조건 읽기. 그 시간 보내는 게 뭐 청계천이나 도서관 가갖고 하루 종일 때우는 시간들,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직이 안 되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 이제 알바는 과외. 제가 수학하고 영어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끼니 계속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재기에 성공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관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의 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속 이제 뭔가 현장 전문가 입장에서 전달해 드리고 싶은 뭐 이러한 걸로 요새는 어떤 면에서는 뭐 제가 지필가 내지 방송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접한 책이 대산 선생님의 주역책입니다. 근데 한자점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이걸 왜 공부해야 되냐 그러는데 이제 그래도 시간 보내기에는 제일 좋아요. 그래서 주역 상하권을 계속 읽었어요, 그냥. 그리고 그때 또 읽은 게 노자의 도덕경. 이 2가지 책 갖고 한 1년을 보낸 것 같아요. 시간 잘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무국이 나온 거야. 무국이라는 게 극이 치우침이 없이 양과 음이 나누기 전에 뭐라 그럴까, 그 상태를 무국의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제 상태를 그렇게 만들자. 그래서 다 내려놓고 양과 음이 가기 전에 그 초기 조건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세상을 보는 훈련을 당금질 하자라고 해서 무국이라고 이름을 날 스스로 호를 만들어 놨고, 이런 그 주역이란 게 제가 이게 주역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공자님이 세상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늘한테 문다고 하늘에 얘네는 쾌를 해갖고 무는데 이게 그 마음 내림 겸손의 지예요. 세상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번 64쾌라고 하는 툴을 만들어가고, 이것도 통계학이 거기에서 수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고 데이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나를 다스리고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이 만났을 때 이 쾌 갖고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기준을 삼는 게 주역 이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그래서 무국이라는 거를 주역 공부하면서 나의 중심은 항상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수치적으로 보는 다짐을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주역은 힘드실 거예요. 한자 세대가 아니면. 그런데 저거는 꼭 한번 읽어보세요. 노자의 도덕경. 최고의 투자 지침서 같아요. 오히려 그게 저는 더 투자의 지침서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덕경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나 인생이나 사업 가실 때 의사결정이나 어떤 힘들 때 잘 넘어갈 수 있는 지혜나 직관을 얻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무국은
주역 공부하다가 내가 만든 겁니다. 제일 힘들 때 만들었지. 그리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저는 이제는 약간의 경험치들을 어떻게 전달하는 어떠한 방법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새롭게 제자는 안 받는데 그걸 뚫고 온 사람이 이제 36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훈련시켜요. 그래서 각자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100억 목표다. 어떤 정책, 또 애기들도 있어요. 걔네들은 10억 목표래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같이 옆에 가이드 역할 해주면서 그냥 이거 읽어봐라, 이거 해봐라, 이것도 길을 안내자 하면서 속도 조절해주고 당금질 훈련시키고 급한 놈은 때리고 그리고 좀 잘 된 놈은 좀 제재하고 이러면서 같이 시간 여행하는데 같이 동참하는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새로운 인연은 안 받아요. 저도 늙었고 에너지도 줄어드는 것 같고 그래서 36호로 땅 쳤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간접적으로 해서 페이스북이나 책을 통해서 이걸 전달하고 또 방송에 여기도 이제 그런 게 좀 연합인포메스에 내 이름을 갈고 매주 수요일 날 하는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냥 현장 전문가 시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만 해요. 다들 뭐 매크로 분석, 연준이. 근데 저는 그거 다 무시시켜요. 그래서 어쩌라고 현장에서 딱 싸울 대상. 그 미국 시장 변동성에 나는 요새는 테슬라만 한 종목 잡아서 그놈만 때려. 지수가 어떻든 간에. 그리고 X축, Y축에 놓고 테슬라, 비트코인 놓고 선만 많이 섞어서 이 롱숏이 가는지 같이 가는지 대체제로 가는지 이렇게 싸우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 주거든요. 그리고 그게 생각대로 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반대로 가는 경우는 시각이 다들 이잖아요. 에이 틀렸네. 제가 찾으면 반 틀려요. 틀리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맞는 게 신기한 거야. 시장에서는. 맞는 게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고 수학을 걷는 거고 틀리면 틀리는 거를 조절해서 먹고 나오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끊어갖고 뭐하고 손절해서 딴 거 하는 것보다 틀리는 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럼 이거 왜 틀렸을까? 내 생각대로 왜 반대로 갔을까? 그럼 그 기준이 딱 있어요. 이게 반대로 갔는 게 제대로 가려면 어떤 상황이 나와야지 이런 게 판단 기준 나오잖아요. 그러면 동태적으로 이게 이제 제대로 가겠네 할 때 자금을 더 투입해버려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요? 새로운 자금을 만들지 시드가 있어야 되고 또 성공한 거와 실패한 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게 자꾸 뭔가 알아야 되고 맞추려고 그러고 뭔가 전체를 다 파악하려고 그래요. 꿈 깨세요. 전체 다 알아도 신의 아닌 한 그 1%딱 바뀌는 순간에 나는 지옥을 경험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부분만 압축해서 거기부터 키워서 영토를 확장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를 안다는 것보다 현장주의로 이런 매크로가 왔을 때 나는 싸우는 대상을 타겟을 압축한다. 그리고 그것만 하다 보면 다른 변동성에 현혹되지 않아요. 그런 훈련이 주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강조해 드리는 건 현장 전문가적 시각.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수많은 그 증권사 뛰어나신 분들 얘기를 듣잖아요. 다 그들만의 얘기지 그걸 내가 듣고서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시장, 그러니까 세 가지가 오차가 나는 거야. 나 실력, 나의 중심, 내가 선택하는 종목,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게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정반대로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어떤 면에서 믿음과 신뢰의 관계잖아요. 여기에서 오차가 나오는 변동성,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 틀리면 또 딴 사람 찾고 이게 가장 나쁜 시나리오예요. 왜냐하면 중심이 나인데 나가 중심이 되는데 나는 처음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의지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은 주린이들한테는 종목 선관 그런 걸 다 제거하면서 제거법에서 어떤 것 제거해서 매매하지 마 기준 설정해 드렸고 그 종목을 압축해서 3개 정도나 5개 하고 시간 여행하는 호흡의 기준
그다음에 전문가나 이런 분들은 이 꼬리 변동성 파생 시장 그리고 이 변동성에 연결되는 옵션 상품이나 선물 상품이 어떻게 움직이는 구조 그거를 읽으려면 인공지능 알고리즘 로직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걸 데이터를 비교하는지 그 훈련에 대해서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뭐 이거하고 전혀 다른 세상일 거예요. 그 책에 통계학, 수학, 과학, 물리학 이런 사고로 이게 이제 합쳐서 그래서 복잡하다 해서 복잡계 시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